박해강은 박용만이 남긴 서류를 밤새 들여다본다. 장부에는 오만 신도시 사업과 태산건설의 차명 계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돈의 행방은 비어 있다. 박용만이 마지막까지 감추려 했던 이름. 태고원. 해강은 그 이름 옆에 그어진 붉은 선을 손가락으로 짚는다. 강아리가 맞은편에 앉아 묻는다. 태고원이 어디예요? 이충원 개인 농장입니다. 농장이 장부에 왜 나와요? 그러게. 해강은 서류를 덮지 않는다. 박용만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돈만 좇으면 사람을 잃는다. 사람을 지키면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해강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연다. 형님 말이 맞다는 거 증명하면서 살게요. 하리는 해강의 얼굴을 바라본다. 박용만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다. 그 죄책감이 해강을 다시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을까 두렵다. 증명한다는 사람이 또 혼자 들어가려고요? 이번에는 안 들어가요. 진짜요? 들어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생겼으니까. 해강은 오만 신도시 분양 계획서를 펼친다. 태산건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부은 핵심 사업이다. 오만 신도시가 무너지면 이충원의 현금줄도 끊어진다. 하리가 분양가를 확인하고 눈을 가늘게 뜬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싼데요? 이 가격에 팔아야 태산이 살아납니다. 안 팔리면요? 태산이 죽죠. 해강은 곧바로 재길과 경남을 불러들인다. 두 사람은 밤새 잠도 자지 못한 얼굴로 들어온다. 해강은 분양 계획서를 테이블 가운데 놓는다. 오만 신도시 분양가 반토막 때리세요. 재길이 해강의 얼굴부터 살핀다. 형님, 우리가 태산 주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때려요? 주인은 아니어도 살 사람들은 데려올 수 있잖아. 해강은 오만 신도시의 부실공사 자료를 꺼낸다. 태산이 감춘 토지 원가와 허위 공사비도 함께 놓인다. 분양가의 절반 가까이가 이충원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부풀려져 있다. 해강은 원가를 공개해 분양가를 낮추고 주민과 실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재길은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젓는다. 이거 제대로 건드리면 이충원 회장 가만 안 있을 텐데. 가만히 있으라고 건드리는 거 아니야. 돈줄 끊으려고 하는 거지. 경남이 묻는다. 태산이 분양을 포기하면요? 포기 못해. 금융사 대출 만기가 코앞이야. 분양대금 안 들어오면 이번 달도 못 넘겨. 해강의 예상대로 태산건설 이사회는 오만 신도시 문제로 뒤집힌다. 분양률은 예상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본사로 몰려온다.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사는 주거래 은행에 통보서를 들고 이충원의 집무실로 찾아간다. 이대로 가면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이충원은 통보서를 찢어버린다. 오만 신도시 분양만 시작하면 해결돼. 현재 가격으로는 계약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리자는 거야? 할인 분양이라도 해야 현금이 들어옵니다. 가격 내리는 순간 태산 이름값도 끝나. 이름값보다 회사부터 살려야 합니다. 이사가 물러서지 않는다. 영끌을 해서라도 우리 회사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님? 이충원의 아들이 다른 이사들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미 개인 담보까지 제공한 이사들이 적지 않다. 이충원은 아들에게 서류를 던진다. 내가 언제부터 회사를 걱정했어?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막아. 박해강이 실수요자들 모아서 원가 공개하겠다고 나섰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 이충원이 아들을 노려본다. 그게 박 사장이 할 일이야. 박 사장은 대답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일에 실패하면 후계 구도에서도 밀려난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인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말로 태어나지 마. 결과로 보여줘. 박 사장은 집무실을 나서자마자 실무진에게 지시한다. 해강이 확보한 토지 원가 자료를 가짜로 만들고 실수요자 모집을 투자 사기로 몰아가려 한다. 해강과 함께하는 주민들에게도 협박 전화가 들어간다.
5만 신도시 계약에 참여하면 기존 아파트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소문까지 퍼진다. 주민들은 불안해한다. 누군가는 해강을 믿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사기가 아니냐며 물러선다. 관리사무소 앞에 모인 주민들이 해강을 둘러싼다. 회장님 믿고 나섰다가 우리만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닙니까? 태산이 망하면 공사는 누가 마무리해요? 분양가 반으로 내리는 게 정말 가능해요? 해강은 된다는 말부터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가진 자료를 주민들 앞에 공개한다. 토지 매입가, 공사원가, 태산이 끼워 넣은 유령업체, 그리고 이충원의 차명회사로 흘러간 돈. 무조건 된다고 말하면 그게 사기입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해강에게 모인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태산이 숨긴 돈부터 찾아내겠습니다. 그 돈으로 공사부터 끝냅니다. 분양가는 실제 원가로 다시 계산하고요. 한 주민이 따져 묻는다. 숨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해강은 태고원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어보인다. 그래서 지금부터 찾으러 갑니다. 회의가 끝난 뒤 숙진이 해강을 붙잡는다. 태고원에 가면 돈이 있대? 아직 모릅니다. 모르면서 주민들한테 저렇게 말해? 확인할 겁니다. 숙진은 하리에게 시선을 옮긴다. 둘이 또 위험한 짓 하려고 하지? 하리가 곧바로 대답한다. 저도 말리는 중이에요. 말리는 얼굴이 아닌데? 안 말려지니까 같이 가려고요. 숙진은 기가 막힌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둘이 부부가 아니라더니 사고 치는 건 아주 천생연분이야. 해강과 하리는 태고원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서류상 태고원은 조경수 재배농장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태산건설에서 태고원으로 흘러간 돈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나무를 구매했다는 계약서는 넘쳐난다. 정작 태고원에서 외부로 나간 나무는 거의 없다. 하리는 거래 명세서의 날짜를 하나씩 맞춰본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 빠져나간 날마다 태고원의 고가의 조경수가 들어온 것으로 처리돼 있다. 태고원. 그냥 나무 농장 아니지 않습니까? 제길의 말에 하리가 장부를 내민다. 장충금 뺄 때마다 태고원으로 갖다 줬거든요. 경남이 금액을 더한다. 한 번에 10억. 많게는 30억. 여러 차례 쪼개진 액수가 정확히 178억과 맞아떨어진다. 해강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럼 우리의 장충금 178억도 거기 있겠네? 제길이 몸을 앞으로 숙인다. 다시 뺏어올까? 해강은 망설이지 않는다. 뺏어야지. 이충원이 목숨보다 아끼는 건데. 태고원으로 향한 네 사람은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한다. 직원들은 개인 사유지라며 돌아가라고 한다. 해강은 농장 내부를 살피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다. 나무 사러 왔습니다. 여긴 일반 판매 안 합니다. 밖에는 조경수 농장이라고 써놨던데 거래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리가 나무에 걸린 표차를 발견한다. 태산건설의 사업장 이름과 숫자가 함께 적혀 있다. 완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 이름도 있다. 철거된 건물의 조경수까지 여전히 태고원에 남아있다. 태고원 나무마다 이름표가 참 예뻐요. 하리는 표찰 하나를 손끝으로 들어올린다. 그 아래에는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다. 5만 아파트 3차. 17억 원. 하지만 나무 한 그루의 실제 가격은 많아야 수천만 원이다. 나머지 돈은 나무 가격으로 위장돼 사라졌다. 해강은 나무 뿌리 주변의 흙이 다른 곳보다 최근에 뒤집힌 흔적을 발견한다. 농장 직원이 급하게 다가와 하리의 손에서 표차를 빼앗는다. 만지지 마십시오. 가격 한번 확인한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나가시라고요. 직원은 해강을 알아본다. 그의 표정이 달라진다. 곧이어 태고원 관리 책임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다. 그는 과거 손대훈 밑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해강을 보자 낮게 경고한다. 너 지금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 해강은 나무 아래를 내려다본다. 파볼까? 뭘? 땅. 농장까지 와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릅니다. 부르세요. 하리가 휴대전화를 들어보인다. 허위 세금 계산서하고 자금 세탁 자료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관리 책임자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는 해강 일행을 내보낸 뒤 곧바로 이충원에게 연락한다. 이충원은 태고원이 노출됐다는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난다. 박해강이 뭘 봤어? 표찰 몇 개 확인했습니다. 땅은? 아직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충원은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번호판 다 갈아 끼워. 오늘 밤 전부 빼. 어디로 옮깁니까? 태산 본사 창고. 박 사장이 머뭇거린다. 태산 본사 창고는 좀 위험할 텐데. 지금 태고원에 두는 게 더 위험해. 이충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명령한다. 흙 한 줌까지 남기지 말고 싹 다 옮겨. 그날 저녁 태고원에는 번호판을 바꾼 화물차들이 들어온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 뿌리 아래에서는 방수포로 감싼 상자들이 나온다. 상자 안에는 현금이 없다. 금괴와 무기명 채권, 차명계좌 원본 장부와 인감도장, 태산건설이 수십 년 동안 조성한 비자금이 나무 아래 나뉘어 묻혀 있다. 박 사장은 상자 하나를 열어본 뒤 손을 뻗는다. 그의 손이 금괴 위에서 멈춘다. 아버지를 위해 실패를 감당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꾸중뿐이다. 눈앞의 재산을 빼돌리면 태산을 살릴 수도 있다. 자신이 이충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상자를 다시 닫는다. 아직 아버지를 배신할 용기는 없다. 해강 일행은 농장을 빠져나오며 일부러 차를 멀리 세운다. 경남이 산비탈에 설치한 소형 촬영 장비로 태고원 입구를 지켜본다. 잠시 후 화물차들이 줄지어 나온다. 제길이 번호판을 확대한다. 형님, 저 차들 아까 없었는데? 번호판도 전부 새 것이에요. 하리가 차량의 이동 방향을 확인한다. 태고원에서 나오는 길은 두 곳뿐이다. 하나는 항구, 다른 하나는 태산 본사 방향이다. 해강은 즉시 차에 오른다. 따라가. 잡을까요? 아니. 옮기는 곳까지 봐야 해. 네 사람은 거리를 두고 화물차를 뒤쫓는다. 하지만 박 사장도 미행을 예상하고 있다. 화물차들은 갈림길마다 흩어진다. 같은 모양의 차량들이 중간에 합류하며 추적을 방해한다. 제길은 앞차를 놓치지 않으려 속도를 높인다. 경남이 창밖을 보며 외친다. 저 차 아니에요. 방금 번호판 바뀌었어요. 해강은 화물칸의 높이를 확인한다. 상자를 실은 차는 뒤쪽이 조금 더 내려앉아 있다. 세 번째 차. 저거 따라가. 제길이 방향을 틀지만 앞에서 공사 차량이 길을 막는다. 박 사장이 미리 세워둔 차량이다. 태고원의 화물차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해강은 차에서 내려 도로에 남은 흙을 손으로 쓸어본다. 태고원의 붉은 황토가 아니다. 검은 재가 섞인 흙이다. 하리는 인근 사업장 자료를 검색한다. 이 흙을 사용하는 곳은 태산건설 본사 뒤편의 자재창고뿐이다. 태산 본사로 갔어요. 제길이 고개를 젓는다. 본사에 그런 걸 숨긴다고. 해강은 손에 묻은 검은 흙을 바라본다.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래서 아무도 안 찾는 곳. 태산 본사 창고에는 화물차들이 차례로 들어온다. 직원들은 상자를 오래된 건축자재 사이에 숨긴다. 박 사장은 마지막 상자를 옮긴 뒤 창고 출입 기록을 삭제한다. 그러나 상자 하나가 목록에서 빠져 있다. 그는 주변을 확인하고 자신의 차에 따로 싣는다. 그 상자에는 이충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다. 박 사장은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전부 옮겼습니다. 빠진 건 없어? 없습니다. 오늘부터 창고는 내가 지켜. 네. 박 사장은 통화를 끝낸다. 차 안에 숨겨둔 상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 경우를 대비할 첫 번째 페달. 다음 날 해강은 오만 신도시 실수요자 설명회를 강행한다. 태산 측은 해강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린다. 설명회장 밖에는 태산이 보낸 사람들이 몰려와 항의한다. 그러나 해강은 숨지 않는다. 그는 토지 원가와 공사비를 모두 공개한다. 오만 신도시가 실패하면 태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충원은 여러분에게 비싼 값을 떠넘기려 합니다. 한 기자가 묻는다. 박해강 씨가 분양가를 낮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인다. 해강은 말을 이어간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이 자리에 세울 겁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들이 설명회장으로 들어온다. 태산에 받을 돈이 밀린 업체들이다. 토지 소유자와 입주 예정자들도 함께 들어선다. 할인은 이들의 위임장을 공개한다. 태산이 숨긴 부풀린 공사비를 제외하면 분양가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비 지급을 조건으로 공동사업 전환에 동의한다. 해강은 이충원에게 협상을 요구한다. 분양가를 내리고 사업을 정상화할 것인지, 아니면 비자금 자료와 부실 공사를 모두 공개하고 태산의 부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충원은 생중계되는 설명회를 지켜보다 리모컨을 내던진다. 저놈이 감히 내 회사를 협박해?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지금은 협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가. 회장님. 전부 나가. 이사들이 물러난 뒤 이충원은 손대운을 부른다. 박해강 오늘 안에 치워. 지금 건드리면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그럼 강아리를 잡아. 박해강이 제 발로 무릎 꿇게 만들어. 손대운은 곧장 하리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하지만 하리는 이미 위험을 예상했다. 설명회가 끝나자 숙진에게 경부기를 맡긴다. 오늘은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마세요. 너희 어디 가려고? 잃어버린 돈 찾으러요. 숙진이 하리의 팔을 붙잡는다. 돈보다 내 목숨이 먼저야. 알아요. 하리는 해강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안 가요. 해강과 하리, 재길과 경남은 태산 본사 주차장에 도착한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 창고의 출입 경로를 확인한다. 태고원에서 나온 화물차 한 대가 창고 뒤편에 그대로 세워져 있다. 타이어에는 검은 흙이 묻어 있다. 경남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저거예요. 그러나 창고 정문에는 경비 인력이 몰려 있다. 박 사장은 해강이 올 것을 알고 덫을 준비했다.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경찰에 신고하고 절도 현행범으로 잡을 계획이다. 하리는 출입문을 살피다 고개를 젓는다. 너무 쉬워요. 일부러 들어오라고 열어둔 거예요. 해강도 같은 생각이다. 정문을 통과하면 이충원이 원하는 대로 된다. 그는 창고가 아니라 그 옆에 폐기물 처리장을 바라본다. 자재 창고에서 나온 폐기물은 지하 통로를 통해 반출된다. 과거 태산 본사에서 일했던 하도급 업체 대표가 그 통로에 도면을 보내준다. 네 사람은 폐기물 운반차에 몸을 숨겨 지하로 들어간다. 창고 아래에는 서류에도 없는 별도 공간이 있다. 나무 뿌리에서 꺼낸 상자들이 그곳에 쌓여 있다. 재길이 상자 하나를 열어 금괴를 확인한다. 진짜였네. 경남은 다른 상자에서 무기명 채권을 꺼낸다. 하리는 장기수선 충당금 인출 날짜가 적힌 봉투를 발견한다. 봉투 안에는 현금 운송 기록과 태고원 관리대장이 들어있다. 아파트에서 사라진 178억은 태고원을 거쳐 금괴와 채권으로 바뀌었다. 해강은 휴대전화로 모든 증거를 촬영한다. 손대지 마. 우리 돈인데요. 지금 가져가면 우리가 도둑이야. 증거부터 밖으로 보내. 하리는 자료를 여러 곳으로 전송한다. 입주민 대표들에게도 태고원 관리대장이 전달된다. 숙지는 파일을 확인하자마자 주민들을 모은다. 우리 돈 찾았답니다. 이제 박해강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받으러 갑시다. 주민들은 경찰과 금융감독기관에 동시에 신고한다. 하도급 업체 대표들도 태산 본사로 향한다. 창고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박 사장은 계획이 틀어졌음을 알아챈다. 그는 창고 아래 공간으로 사람들을 보낸다. 해강 일행은 증거를 확보했지만 퇴로가 막힌다. 재길이 반대편 통로를 확인한다. 형님, 이쪽으로 나가야 돼. 해강은 마지막 상자의 봉인을 뜯는다. 다른 상자와 달리 안에는 오래된 아파트 도면이 들어있다. 도면 한가운데 붉은 원이 그려져 있다. 해강이 사는 아파트의 지하 기계실이다. 도면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다. 최종 보관 장소. 장충금 잔액 및 원본 장부. 하리가 도면을 확인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충원이 일부만 태고원에 숨겼어요. 나머지는요? 해강은 붉은 원을 바라본다. 자신들이 매일 드나들던 아파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곳이다. 있어. 상상도 못할 곳.
멀리서 박 사장의 사람들이 다가온다. 제 길이 출구 쪽을 가리킨다. 준비됐지? 일단 튀어. 네 사람은 폐기물 통로를 향해 달린다. 박 사장의 사람들은 뒤를 쫓지만 창고 정문으로 경찰과 주민들이 들이닥친다. 이충원은 본사로 오는 차 안에서 창고가 포위됐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장부부터 빼. 박 사장은 자신의 차에 숨겨둔 상자를 떠올린다. 이미 옮겼습니다. 어디로? 박 사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살릴 것인지, 이 기회에 아버지를 끌어내릴 것인지. 그의 손에는 이충원의 모든 차명 재산이 적힌 원본 장부가 들려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전화를 끊는다. 해강과 하리는 가까스로 창고 밖으로 빠져나온다. 주민들이 발견된 상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숙지는 태고원 관리대장을 해강에게 내민다. 178억 맞아. 해강은 주민들을 향해 말한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원본 장부가 없어. 하리가 아파트 지하 도면을 펼친다. 붉은 원이 표시된 곳은 현재 폐쇄된 기계실이다. 과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교체했다고 기록된 대형 보일러가 그 안에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해강의 눈빛이 굳어진다. 보일러 값으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야. 보일러 안에 숨긴 거야. 사람들이 아파트로 향한다. 같은 시각 손대우는 먼저 지하 기계실에 도착한다. 그는 오래된 보일러의 철판을 뜯어낸다. 안쪽에서 방수 처리된 가방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현금과 인감, 입주민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 통장, 그리고 박용만이 남긴 녹음기. 손대운이 녹음기를 집어드는 순간 뒤에서 이충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건 나한테 줘. 손대운이 천천히 돌아선다. 회장님이 직접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해강 손에 들어가면 다 끝나. 박 사장님이 원본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이충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뭐? 아드님이 회장님보다 먼저 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충원이 휴대전화를 꺼내는 사이 기계실 출입문이 열린다. 해강과 하리, 주민들이 입구를 가득 메운다. 이충원은 빠져나갈 곳을 찾지만 이미 늦었다. 해강은 보일러 안에서 나온 가방을 바라본다. 남의 아파트 돈 훔쳐서 그 아파트 안에 숨겨놨네. 이충원은 오히려 고개를 든다.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증거 있어? 하리가 박용만의 녹음기를 작동시킨다. 박용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장기수선 충당금 178억을 태고원으로 옮기라는 지시. 부실 공사를 감추기 위해 감리회사를 매수한 기록. 그리고 모든 지시를 내린 사람의 이름. 이충원.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충원은 손대운에게 눈짓하지만 손대운은 움직이지 않는다. 뭐해? 저 사람들 막아. 손대운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이제 제목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이충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강은 이충원 앞에 선다. 장충금 178억. 이제 주민들한테 돌려놓으세요.